부모가 굶더라도 자식 공부는 시켜야 한다라는 말은 한국의 교육열을 잘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뜨거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제학력 경시대회에서 꾸준하게 상위권에 자리매김하자 한국의 학구열과 공부 시스템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경제 급성장 나라인 만큼 한국만 가능했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뜨거웠는데요. 이에 외신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한국인들에게 배워야 할 교훈을 다루는 기사들을 쏟아내기도 했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교육을 비판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영국의 고등학생들을 한국 고등학교에 보내 직접 체험하게 하는 스쿨 스왑 코리안 스타일이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출연한 영국의 학생들은 한국 고등학생들의 삶을 체험해보고 놀라움과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외신들이 바라본 한국 교육 시스템의 장단점과 영국의 고등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말한 한국의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한국의 교육체계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도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유네스코가 이러한 평가를 준 이유는 한국 교사의 교육 수준이 높고 임금체계나 교육 형평성 등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잘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한국의 학습 성과가 좋고 공평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취약계층이라도 질 좋고 경험 많은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의 경우 농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의 75%가 학사학위를 갖추고 있으며 이 중 45%는 20년 이상의 교직 경험이 있어 도시지역 교사보다 교육이나 경험 면에서 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고서 집필을 총괄한 폴린 로즈에 따르면 조사 결과 전 세계 국가들 중 3분의 1은 국가 기준에 맞게 교육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전체의 75%도 안 되고 이로 인해 매년 전 세계 2억 5천 명의 아동이 교육을 받고도 기초적인 읽기나 산수조차 익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수년간 다니고도 필요한 기술을 하나도 익히지 못한다면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적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체계적인 공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취약계층이라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한국이 수준 높은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 형평성을 높인 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는데요. 유네스코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필리핀에 비해 50% 빠르게 교육 불평등을 해소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의 GDP 성장률이 1.5%에 그치는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5.9%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학구열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높여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인 뉴욕타임스 또한 미국의 교육과 소득 불평등 수준을 분석하는 기사에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요국의 학력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우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 학력이 높거나 같은 경우가 9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요 2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그 다음 순위인 러시아와 40%에 달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죠.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막을 방법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이 모인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한국 교육으로부터 배울 점 5가지라는 기사를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첫 번째 배울 점으로 한국 교육 시스템은 이른 나이부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침으로 문맹률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 빈곤층의 대학 진학률이 높을 정도로 고학력을 얻기 쉬운 점, 산업기술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점, 대부분의 기술 전문 대학이 정부 부채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말하였죠. 해당 기사는 문맹률이 높은 나라나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젊은 세대에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한국 교육의 좋은 점을 기술했지만 기사가 게시되자 많은 외국인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판론자에 따르면 한국 교육 시스템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분명하지만 한국 청소년들이 지나친 경쟁에 시달리는 것,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고 있는 것, 학업 스트레스로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한국 교육의 장점이라고 언급되는 특징들은 동시에 단점이 되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 교육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논란은 꾸준했는데요. 특히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여러 번 한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극찬할 당시에는 더욱 논란이 심했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점은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 진행한 스쿨 스왑 코리안 스타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BBC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기 위해 영국 고등학생 3명을 한국 고등학교로 보냈는데요. BBC 방송에 따르면 한국은 학생의 대부분이 16세 이후에도 계속 학업을 선택하는 반면 영국은 50%의 학생만이 좋은 대학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영국인 토미 이완 사라는 한국 강남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명의 학생들은 한국의 엄청나게 긴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죠. 학생들은 오전 7시 50분에 수업이 시작해서 4시 20분까지 긴 하루가 지속되고 또 수업 이후에도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을 밤 10시까지 하는 것은 충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한국 학생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완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3명의 학생들은 한국의 학교 생활을 경험해 본 후 한국 학교에서 배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배워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한국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것이 마치 영국 학생들이 의사를 존경하는 것과도 같다며 교사를 존경하는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만큼 이런 부분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것, 암기 중심의 교육, 그리고 부모님들의 엄청난 교육열, 높은 학원비 등을 지적했는데요. 토미는 빠르게 많은 정보를 배우고 외우는 것은 국제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지만 영국 학생들은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한국 학생들보다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여학생이었던 세라는 한국 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어 특히 여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대통령과 외신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 배울 점을 언급하는 등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분명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스템들보다 성과 또한 확실합니다. 그런 만큼 과도한 경쟁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교육 시스템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